세계는 끊임없이 확장하고 낡은 시스템은 붕괴된다. 하지만 본질까지 붕괴되면 세계는 결국 무너지고 만다. 반갑습니다. 빌리버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생존을 위한 야생과 안정을 위한 질서의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이 세계에서만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는 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억눌린 욕망과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지루하고 숨막히는 회색빛 질서 위에 세워진 눈부시게 반짝이는 환상. 세 번째는 무대의 세계입니다. 이곳은 거대한 극장 같아요. 여기서의 규칙은 단순합니다. 관심이 곧 권력이고 화폐입니다. 관객이 떠나는 순간 무대도 같이 사라지죠. 예전에는 무대와 관객석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면서 세상 전체가 무대가 됐어요. 이제는 누구나 시청자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인플루언서입니다. 모두가 무대에 서고 서로의 인생을 관람하는 세계가 된 거죠. 이 세계에는 세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포츠 시스템입니다. 여긴 룰이 잔인할 정도로 분명합니다. 정해진 규칙의 경기장에서 승리하라. 공정한 경기의 승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은 대부분 공정하지 않고 승부가 나지 않죠. 기준은 애매하고 결과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합니다. 스포츠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정글이거든요. 폭력적인 공격성과 들끓는 승부욕, 우리가 일상에서 숨겨야 하는 것들이 여기서는 치열한 경기로 승화됩니다. 선수들의 피땀 눈물,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뜻밖의 행운까지 이 모든 게 한 경기 안에서 뒤섞이면서 각본 없는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순간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들과 함께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죠. 밋밋한 일상 속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승리의 전율과 패배의 쓰라림, 그 날 것의 감정을 가장 안전한 곳에서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만끽합니다. 두 번째는 엔터 시스템입니다. 이곳의 룰은 불명확합니다. 매혹적인 판타지를 팔아서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홀리는 모든 콘텐츠가 이 세계에 속합니다. 이 시스템의 본질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바로 감정의 대리 체험입니다. 현대사회는 너무 바쁘고 피로합니다. 우리에게는 직접 뜨겁게 사랑할 에너지도 목숨 걸고 모험을 떠날 여유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감정마저 방전된 상태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대리 만족 서비스를 팝니다. 우리는 안전한 방에 누워서 화면 속 주인공의 희노애락을 시청합니다. 돈과 시간을 지불하고 그들의 드라마틱한 감정을 체험하죠. 이 시스템이 그토록 화려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잔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상을 파는 데 성공하면 감당할 수 없는 부와 명예가 쏟아지지만 반대로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고 차갑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양날의 검입니다. 작품의 개연성이 조금만 무너져도, 과거의 학교폭력이나 인성 논란이 하나만 터져도 대중은 이것을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열광했던 판타지에 대한 믿음을 배신한 모욕으로 느낍니다. 그 순간 거대했던 팬덤은 안티 세력으로 돌변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 무대는 전 국민의 비난을 받아내는 단두대로 바뀝니다. 어제의 슈퍼스타라도 환상에 금이 가는 순간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은 찰나입니다. 수백만 명의 눈이 나를 우러러 보면서 동시에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 지켜보고 있는 곳, 그 숨막히는 선망과 감시가 바로 엔터 시스템의 원동력입니다. 마지막은 예술 시스템입니다. 이곳의 룰은 추상적입니다. 내면의 영감을 작품으로 승화시켜라. 물론 현실은 냉정합니다. 팔리는 것만 살아남는 상업예술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자극적인 트렌드가 고유한 색채를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각과 날 것의 감정을 표현하고 세상에 전시하는 것입니다. 예술의 가치는 결국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나만의 세계를 타인의 세계가 마주할 때 어떤 울림을 남기느냐입니다. 보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굳어버린 생각을 깨뜨려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계몽의 순간을 선사해야 합니다. 상업 논리가 아무리 거세도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를 납득시키고 타인의 세계에 깊은 울림을 준 작품만을 예술이라고 부르며 기억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확장의 세계입니다. 끊임없이 확장하며 낡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세계죠. 여긴 인류 문명의 엔진이에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진보와 혁신을 추구하는 세계죠. 하지만 진보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인류 문명에는 축복이지만 인간 개인에게는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술 시스템입니다. 룰은 단순합니다. 기술을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라. 이 시스템은 온갖 불편함을 해결하고 막대한 부를 만들어냈죠. 근데 지금은 발전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입니다.
원래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할 일을 덜어줬습니다. 그런데 AI가 등장한 이후로는 인간이 할 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은 AI라는 노예의 몫이 되고 인간은 귀족처럼 사색과 여유를 즐기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유를 즐길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노동을 위해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직업이 사라진다면 대부분 해방감을 느끼기보다는 허무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시스템은 가장 강력하며 위험합니다. 노동이 필요 없는 세상에서, 온갖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은 학문 시스템입니다. 이곳의 룰은 끝이 없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라. 이 시스템은 세상의 본질과 이치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문명을 꽃피운 뿌리와 같습니다. 학자들이 쌓아 올린 학문은 거인의 어깨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실용성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서 보이지 않는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은 비효율적이고 지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문의 빅데이터를 AI가 학습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본질의 세계입니다. 앞선 세계들이 룰을 지켜야만 인정받는 곳이라면 이곳은 존재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룰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먼저 영성 시스템입니다. 이곳의 룰은 역설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현실을 구원하라. 원래 이 시스템은 인간의 삶을 구제하는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외면받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안한 심리를 파고드는 사이비 종교, 신의 이름을 팔아 돈과 권력을 얻어낸 타락한 성직자, 내심만 옳다는 배타적인 독선,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맹목적인 믿음까지. 대중들은 이제 믿음을 비이성적인 행위로 느끼게 된 거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이나 스피노자 같은 천재들에게도 영성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벌을 주고 상을 주는 인격신은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주가 돌아가는 거대한 질서와 섭리, 그 경이로움 자체를 신으로 믿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넘어선 거대한 섭리 앞에 겸허해지는 것, 그 종교 없는 영성이야말로 길 잃은 현대인의 내면에 필요한 양식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곳은 평가하지 않는 유일한 세계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존재 그 자체로 서로를 인정하는 세계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웃에게 아이를 맡길 만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과 경쟁 속에서 우리는 관계가 아닌 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숫자로 평가되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느라 삶을 지탱해주던 관계를 놓쳤습니다. 사람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은 일이고 웃고 살게 하는 것은 유대관계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는 경고합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느니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 관계만 남겨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여전히 진실된 관계가 필요합니다. 완벽하고 화목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 그저 내 옆에 있어주는 관계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서로의 등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단 한 명을 찾기 위해 떠나는 여정, 어쩌면 그 여행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5가지 세계와 12가지 시스템을 여행해봤습니다. 이제 세상의 구조가 어느 정도는 그려질까요? 막연한 불안감은 내가 속한 시스템을 모를 때 생깁니다. 지도를 가진 사람은 길을 잃어도 당황하지 않는 법입니다. 세상의 구조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미로 같은 시스템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에 매몰되었던 기억이 떠올랐나요? 수험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 같은 것들은 삶을 지탱하기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시스템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순간 그 시스템의 노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속한 본질의 세계에는 진짜 사랑이 있나요? 조건을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사랑 말고요. 바라는 것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건 특별한 가족이나 오래된 관계에서만 찾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조차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그 사랑의 기준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는 외모, 학벌, 재산 등 사회의 기준을 그대로 자신을 평가하죠. 그렇다면 내 안의 갈등을 끝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충돌하는 본능과 이성,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지도를 바탕으로 안정에 갇힌 직장인, 관심에 갇힌 연예인, 힘에 갇힌 범죄자, 깨달음에 갇힌 철학자의 삶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갇힌 이 거대한 굴레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은 구도자로서 모든 존재의 여행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